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학생 야구 과외를 탓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이영선의 성동원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국 야구계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현실에 보면은 되게 그렇게 심각성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또 발생된 내용들이 있죠. 야구교실, 야구 개인 레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에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학교 야구 관계자들께서는, 지도자들은 많은 불편을 얘기하죠.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옳고 그름은 얘기를 차후에 언급하기로 하고, 먼저 스포츠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스포츠 혁신위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영선의 성동원대에서 3부에서 시리즈를 언급을 했는데 너무 내용들이 방대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 야구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권고안의 세부 사항은 총 6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담당 자학사들이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4번 사항이 제일 중요하죠. 학생 운동부 지도자 역할 및 처우 개선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액면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처우 개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언론에 나온 내용들. 오마이뉴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게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시스템은 손흥민, 이강인을 길러낼 수 있는가? 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개혁을 바라는 학교 운동부 현재 의견을 대신하여. 그래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혁신위 공고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같은 맥락, 학생 선수들을 지도하는 각 팀의 지도자의 의견은 어떠할까? 최근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계약상에는 지도 실적이 재계약 조건에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계약직 근로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운동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지금보다 수십 배의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방과 후 과외 활동으로서 학교 운동부가 혁신위에서 권고한 교육기본법과 교육 관련 법령 및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확장되는 방향이 분명해진다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등의 현실화는 더욱 명확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동안 있었던 학교 운동부가 방과 후 과외 활동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처우 개선이 된다는 내용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 한글말이 너무 중간말 싹 밟아지면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요 내용을 읽어드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처우 개선을 해줄 테니 방과 활동을 간다는 얘기예요. 과외 활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관할한 내용들은 운동장에 있는 애들은 교실 들어가고 교실에 있는 애들은 운동장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 운동부는 과외 활동, 방과 활동, 과외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규직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는 건 비인기 종목과 인기 종목의 운동부의 지도자들 급여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방과후와 과외 활동으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인기 종목에 있는 감독들의 급여가 높아지겠어요. 시간도 작아질 텐데.
그러면 급여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각성들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현실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야구 개인의, 제가 이 7월 3일 날 칼럼에 대한 어떤 학부모님들이 찬반이 나눈 학부모들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은 강요에 의해서 야구 레슨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야구 레슨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첫째, 이거는 뭐 리틀 야구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제 퇴근 시간에 보는데 봉고차가 보이더군요. 훈련과 시합 그리고 레슨까지. 결국 저희 아이는 팔꿈치 인대가 손상되어서 몇 달 재활을 했습니다. 과다한 훈련이 원인이 되겠죠. 초등학교 레슨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부모들 레슨에 시켜놓고 외부 발수 빠따 100대 등등등. 이거는 뭐 초등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 해갖고 지네끼리 뽀찌 먹고 알아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두 번째, 찬성하는 부모님의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훈련을 안 시키니까요. 장학금 주고 데리고 온 애들 위주로 그 애들만 열심히 가르칩니다. 학교 훈련만 믿고 잘 가르쳐 주시겠지 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듭니다. 야구 잘할 땐 애도 바보 만들어 버리고 쯧쯧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아무튼 살아남으려면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내용들이 발생이 되죠. 이제 서울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자,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부 야구부의 선수들이 과연 몇 명일까요? 대충 한 40명 40명 가까이 넘죠. 어떤 단어가 60명 되는데, 66 플러스 1도 있더만. 그러면 중학교 또한 어떻게 될까? 중학교 더 많아지죠. 평균 한 4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 이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까요? 물론 내가 예전에 이영선의 성동원도 만들면서 우리 학부모님들 죄인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왜? 임의배정을 만들 때 제가 선두라고 할 때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당시 중학교 감독들이 너무 애들이 야구 그만두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6, 7년 전에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활동상은 그때 해당 아이들이 벌써 대학교 3학년 됐습니다. 제가 그게 마음의 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효과를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됐겠죠. 대신 저는 여러분 회개하는 입장에서 지금 다시 반성하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지만 지금 50명, 40명 이런 데 아이들에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훈련이 될까요? 그 대신 부모들의 입장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얘기들은 우리 돈으로 수급자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치들은 많은데 애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기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학부모는 레슨 하기 싫은데 강요해서 한다는 어떠한 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한 불평불만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부모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밴드에 내용 보니까 뭐 감독하고 그 레슨장하고는 뭐 주고받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검증이 안 돼서 그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예전처럼 지금 야구부 지도자들 힘든 거 알아요. 변화된 거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뀌셔야죠. 언제까지 누가 해주기를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스포츠 혁신위에 대한 내용도 했고 일부 처우 개선에 대한 포지션 팁에도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얘기들은 여러분들은 귓전에 안 들어요. 물론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지도자들은 얘기하면서 그래도 저희 좀 도와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나만 안 다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다치면 되고 아이 괜찮아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숟가락만 안 얹는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이런 취지를 간다니까 여러분들의 특히 야구 같은 게 급여가 깎이겠죠. 누가 그만큼 주겠습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할 텐데.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애들 부모들이 몰래 해갖고 레슨 받는다 불평불만을 하실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찬성 얘기하고 반대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정부는 이런 취지를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체육계 올라오고 제가 유선사고로 저 언쟁을 붙은 적이 있어요. 왜? 체육 지도자들의, 운동부 지도자들의 포지션 티브가 없다. 쉽게 해서 지금 이 친구들이 좀 위치한 데가 뭐 학교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이거는 신문 보장된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 근데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분 자체가 얘기를 하는 게 그 점에 대해 4, 5년 전에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국회의원 5명 교육부 장관까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 토론회를 유치했었는데 단지 5명 왔대요. 체육부 지도자들이. 그러면 이 대표 당신이 그거 해준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당신도 그거 느껴봤잖아. 거기서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왜? 저 또한도 해보니까 사람들이 없었거든.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요. 근데 무슨 불평이 이렇게 현실이 바뀌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은 우리 저기 일반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가면 담임 선생님한테 불평불만하냐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담임교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야구 학생 선수들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학생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과외한다고 담임이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커스터머 학생이야. 학생이 당신네들 지도에 마음에 안 들면 간다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부모들이 왜 부모들 앞에서, 레슨 받으면 얘기를 하세요까지 하는데, 부모들이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코칭 스텝하고 학부모들하고 신뢰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거 얘기하면 찍힐까봐, 내 아들 못 들까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감독들은, 저희가 못하면 레슨 다니셨어야 하는 인간도 있고, 전 이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습니다. 대신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경쟁력에서 이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노후 대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하수함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야구계에 대해 풍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양아치 같은 애는 이제 나타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약물 중독, 금지된 약물을 어떻게 유소년한테 주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방관했던 KBO 대한협회 관계자들 뭐 했어요? 거기다가 야구 레슨장 말할 때 메모다급 출범했던 인사들이 과연 누굽니까? 그게 당신들의 야구 선배, 원로 선배들, 그 사람들 야구 관계자의 지도자급들이 거기 멤버들 출범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탓해야죠. 자, 이하산 사태로서 1탄, 2탄, 3탄 형식이 됐습니다. 야구 교실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생 지도자들, 스포츠 지도자들은 이제 생태계가 바뀔 거예요. 체계가 바뀝니다. 정부에서 만약 급여를 준다면 여러분들 그만큼 급여를 주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을 하시고, 수일 전, 광화문에서 큰 집회가 있었죠. 영양사 아줌마부터 쫙 해서 그 사람들 광화문 일대에서 급식을 중단하면서 그 사람들 나와서 집회를 했잖아요. 영양사 아줌마들 자기 생계의 문제, 자기 지휘부장애들 해나가갖고 집회를 하는 판에 여러분들은 운동부 지도자들은 뒤에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고 여태까지 집회 한번 해봤어요. 그거 하면 우리 잘릴 것 같아요. 급식사 아줌마들은 그 집회하면 안 잘립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신분의 그 다음에 신분 보장해달라고 처우 개선해달라면서 여태까지 스트라이크 한번 하고 집회 한번 해봤어요. 안 하셨잖아요. 누가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해주길 왜 바라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앞으로 학교 체육의 시스템 변합니다. 거의 공고한 상황 1번부터 6번 상황은 있겠지만 4번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 처우 개선, 그분들이 처우 개선을 여러분들의 마음만큼 해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내 포지셔티브는, 내 지위는 여러분 몫이에요. 경쟁에서 이기셔야죠. 이 점
인식하시고 앞으로 세상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